서지한, 넌 진짜 웃겨. 내가 한 번만 경고하면 알아듣는 줄 알았는데 넌 미쳤어? 너 같은 가짜가 감히 내 자리를 넘보겠다고? 가짜? 가짜는 바로 너야. 서지혜. 내가 빼앗은 자리를 내가 되찾겠다는 게 그렇게 겁나? 겁. 하. 너 같은 쓰레기한테 내가 왜 겁을 내? 단지 더러운 걸 만지기 싫을 뿐이야. 더러운 건 너. 서지혜. 넌 남을 짓밟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비열한 기생충이야. 기생충? 그래, 기생충이라도 너보단 나 적어도 난 강하니까. 그리고 넌 결국 밟혀 죽을 운명이야. 내가 밟힌다고? 두고 봐. 누가 먼저 무너지는지. 좋아. 내가 그렇게 버티고 싶다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 보여줄게. 강남의 밤거리,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반짝였다.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면서 찬 공기가 더 서늘하게 느껴졌다. 내가 서 있는 곳은 청담동 서태준 회장의 저택 앞이었다. 몇 분 전 난 죽을 뻔했다. 몸을 겨우 가누며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붙잡았다. 아직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단 몇 초만 늦었더라면 온몸이 으스스해졌다. 차가 나를 향해 돌진하는 순간 분명 누군가 일부러 조작한 듯했다. 운전자는 보이지 않았고 차량은 번호판조차 없었다. 그게 우연이라고? 절대 아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그때 도착한 메시지. 조심해. 내가 아는 진실이 전부가 아니야. 보낸 사람. 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사건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였다. 나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읽었다. 누가 보낸 걸까? 그리고 왜?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괜찮아? 뒤돌아보니 현우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다. 비에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면서 나를 바라봤다. 너무 늦었어. 그가 말했다.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뜻이야? 현우는 조용히 한 묶음의 서류를 내밀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넘겼다. 문서를 읽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지혜는 서태준 회장의 친딸이 아니다. 믿을 수 없었다. 지혜는 서 회장의 유일한 후계자로 알려져 있었다. 재벌가의 자녀로서 완벽한 이미지, 엄청난 권력과 부를 누려왔다. 하지만 이 문서에 따르면 그녀는 입양된 아이였다. 나는 다시 한번 문서를 확인했다. 출생 기록, DNA 검사, 법적 서류, 모든 게 사실이었다. 이걸 공개하면 끝이야.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난 알았다. 단순한 문서 한 장으로는 지혜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그녀는 한순간에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언제나 모든 걸 자기 뜻대로 만들어온 사람이었다. 이 정도 증거로 그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나는 조용히 입을 뗐다. 증거가 더 필요해. 현우는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더 찾아봤어. 그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엔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민호. 그는 지혜의 남자친구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나를 구했다. 왜? 나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보다가 현우를 바라보며 물었다. 민호가 왜 여기 있는 거야? 현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건 너한테 직접 들어야 하지 않겠냐?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얘기하고 있었어? 나는 뒤돌아보았다.
거기에 민호가 서 있었다. 나는 그를 노려보며 물었다. 왜 날 도운 거야? 민호는 코웃음을 치듯 웃었다. 도운 건 맞지만 널 위해서 도운 건 아니야. 그럼 그는 담배를 입에 물었다가 다시 빼며 중얼거렸다. 난 거짓말을 싫어하거든. 나는 그의 말을 곱씹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넌 지혜의 남자친구잖아. 근데 왜? 민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지혜가 나한테도 거짓말을 했거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민호도 지혜에게 이용당했던 걸까? 나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진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였다. 지혜는 한순간에 무너질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난 더 많은 걸 알아야 했다.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난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다.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퍼지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겉보기엔 평온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혜가 나를 보는 눈빛이 달랐다. 그녀는 숟가락을 가만히 굴리더니 피식 웃으며 입을 열었다. 잘 잤어, 지안.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응. 덕분에 아주 푹 잤어. 그래? 다행이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혀 다행이라는 느낌이 아니었다. 오히려 비웃음에 가까웠다. 식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있었다. 서 회장은 신문을 펼쳐들었고 서 회장 부인은 차를 조용히 마시고 있었다. 아무도 이 집안의 균열을 눈치채지 못한 듯 보였다. 하지만 난 알고 있었다. 이 집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 식사가 끝날 무렵 지혜가 다시 나를 쳐다봤다.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하지만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따라와.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거실.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창밖으로는 청담동의 고급 주택가가 보였다. 하지만 지금 내 신경은 온통 내 앞에 서 있는 지혜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팔짱을 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나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다. 무슨 말이야?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나도 다 알아. 하지만 그래서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기나 해? 나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적어도 난 도망치진 않아. 지혜는 코웃음을 치며 한 걸음 다가왔다. 재밌네. 도망치지 않는다? 하긴 넌 아직도 세상이 착한 곳이라고 믿는구나? 나는 그녀의 표정을 가만히 살폈다. 냉정하고 차가운 눈빛. 하지만 그 안에는 불안이 스며 있었다. 그 자리가 원래 내 것이야. 그녀는 비웃었다. 웃기지 마, 지안.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재수없는 실수였던 거야. 부모님도 날 원했고 지금도 날 원해. 내가 감히 나한테서 뭘 빼앗겠다는 거야? 진실을 돌려놓을 거야. 그녀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낮게 속삭였다. 그래? 내가 감히? 넌 힘이 없어. 사람들은 힘 있는 자의 말을 믿지. 힘 없는 자의 진실 따윈 아무도 듣지 않아. 그럼 두고 보자. 지혜는 나를 한참 노려보더니 피식 웃었다. 그래, 한번 해봐. 하지만 내가 나한테 덤비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장담 못해. 그녀는 내 어깨를 가볍게 치고 지나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진실만으로는 부족했다.
이제 확실한 계획이 필요했다. 지혜는 거실을 나서면서도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다. 지안, 그 애는 생각보다 더 끈질긴 아이였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 이 싸움에서 이길 사람은 자신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 걸 뺏길 순 없어. 그렇다. 그녀는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도 알았다. 지안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지혜의 말로 가득 차 있었다. 힘없는 자의 진실 따윈 아무도 듣지 않아. 그녀가 한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을 보니 현우였다. 나는 곧바로 메시지를 확인했다. 조심해. 지혜가 움직일 것 같아.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어떤 식으로? 자기 손을 더럽힐 애가 아니잖아. 널 직접 건드리는 대신 내 평판을 망가뜨릴 거야. 내일 학교에서 조심해. 나는 답장을 하지 못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려니 기분이 복잡했다. 지혜가 나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한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속닥거리는 소리, 나를 힐끗거리는 시선. 평소 나에게 인사하던 아이들도 멀찌감치 피했다. 나는 스마트폰을 열어 인터넷 커뮤니티를 확인했다. 그리고 곧 이해할 수 있었다. 서태준 회장의 숨겨진 가짜 딸, 서가 이름 팔아 재벌 코스프레 하는 애, 친딸이 아니라더라? 그럼 도대체 누구야?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건 예상보다 빠르고 강했다. 이건 지혜가 만든 게임이었다. 그녀는 나를 공격할 무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학교뿐만 아니라 재벌가 사이에서도 이 소문이 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는 자연스럽게 이 사회에서 밀려나게 될 테지.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침착한 척 걸어갔다. 소문이 나든 말든 태어난 모습이 중요했다.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노골적이었다. 강당을 지나려는 순간 몇 명의 여학생이 길을 막았다. 모두 명품 옷을 걸친 돈 많고 입도 거친 아이들이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쳐다보았다. 서지안. 아니면 그냥 가짜. 그들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을 던졌다.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 도대체 누구야? 회장님 숨겨둔 딸이라고? 아니면 재벌가에서 동정으로 키운 애. 다른 애들이 키득거렸다. 나는 속으로 천천히 열을 샜다. 화를 내면 지는 거다. 난 내가 누군지 궁금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중 한 명이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다. 뭐야, 대답도 못해. 진짜 가짜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 순간 누군가 내 앞으로 걸어왔다. 그만해. 익숙한 목소리.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민호. 그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눈빛은 싸늘했다. 여학생들은 당황한 듯했다. 오빠, 왜 그래? 이 애가 내가 나설 만큼 중요한 사람이야. 중요하든 아니든 너희가 할 말은 아니야. 하지만 오빠도 알잖아. 지혜의 언니가. 지혜, 민호가 날카롭게 웃었다. 지혜가 너희한테 시켰어? 여학생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알아서 꺼져. 민호의 말에
모두 입을 다물었다. 결국 여학생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중얼거렸다. 지혜 언니가 이 일 가만히 안 둘 텐데. 그 말이 사라진 후 나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왜 도와준 거야? 민호는 내 쪽을 바라보지도 않고 낮게 말했다. 그냥 거짓말이 싫어서. 그 말만 남기고 그는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다. 이제 지혜가 가만히 있지 않겠지. 이 싸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그날 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지혜가 퍼뜨린 소문, 학교에서 나를 향한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민호, 그가 왜 나를 도왔을까? 그냥 거짓말이 싫어서? 그런 이유로 나서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노크도 없이 들어온 사람. 지혜. 그녀는 마치 자기 방에 들어온 것처럼 당당하게 걸어와 내 앞에 섰다. 생각보다 버티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애가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솔직히 좀 놀랐어. 뭐 하러 온 거야? 지혜는 피식 웃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나는 천천히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안에 든 걸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사진. 나와 민호. 학교 복도에서 얘기하는 모습. 점심시간에 마주 앉아있는 모습.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사진 속 우리의 거리감이 달랐다. 누가 봐도 연인처럼 보이게끔 각도가 조정되어 있었고 심지어 몇 장은 명백하게 조작된 것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걸로 뭘 할 생각이지? 지혜는 의자에 기대앉으며 싱긋 웃었다. 뭘 할 것 같아? 내가 내 자리를 넘보는 것도 우습지만 민호까지? 정말 웃기지 않아. 그럼 어쩌라고? 간단해. 그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툭툭 두드렸다. 내일 아침 이 사진들이 인터넷에 뜰 거야. 그리고 제목은 이렇게 나가겠지. 서가의 가짜 딸, 남자까지 훔치려 해?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넌 정말 비열해. 지혜가 내 말을 가로챘다. 그래서 뭐? 내가 뭘 할 건데? 나는 이를 악물었다. 너 진짜 이럴 거야? 그럼 안 그럴 것 같아? 이건 너무 더럽잖아? 지혜, 세상이 깨끗한 줄 알았어? 지혜는 조용히 웃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거야, 지안. 이게 바로 현실이야. 나 같은 사람이 이기는 거고 너 같은 애들은 사라지는 거야.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니 지혜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뭐. 넌 항상 이길 거라고 믿지? 하지만 이번엔 아니야. 나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내가 틀렸다는 걸. 지혜는 나를 바라보더니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곧 피식 웃으며 말했다. 좋아. 한번 해봐.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를 한 번 더 노려보고는 돌아섰다.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사진 따위로 날 무너뜨리려 한다고? 웃기지 마, 지혜. 이제부터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학교를 마치고 곧장 카페로 향했다.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카페, 조용한 분위기와 프라이빗한 공간이 마련된 곳이었다. 이미 민호는 안쪽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기 어려웠다. 나는 조심스럽게 걸어가 마주 앉았다. 테이블에는 이미 아메리카노 한 잔이 놓여 있었고 그는 그것을 천천히 저으며 나를 바라봤다. 왜 날 보자고 한 거야?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왜 도와준 거예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넌 내 대답이 궁금해? 네. 이유가 뭔데요?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냥 지혜가 하는 짓이 보기 싫어서. 나는 그의 말을 곱씹었다. 단순히 보기 싫다는 이유로 이러는 걸까? 그게 다예요? 민호는 피식 웃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답을 내가 맞춰줘야 하나? 나는 그의 태도에 살짝 짜증이 났다. 저는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민호 씨. 그는 내 말에 담긴 진지함을 느꼈는지 표정을 조금 누그러뜨렸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 나도 지혜한테 질렸어. 그녀는 언제나 자기 방식대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 그게 나든 너든. 나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럼 이제 와서 등을 돌린 이유는 뭐예요? 지금이 기회니까.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지혜한테 휘둘리는 게 지긋지긋해. 그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결국 나도 도구로 쓰이다 버려지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녀를 무너뜨릴 생각이라면 나도 좀 도와주지. 나는 그를 믿어도 될까? 하지만 지금 내 상황에서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정말 진심이에요? 너야말로 정말 지혜를 이길 생각이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반드시.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럼 우리 지혜를 무너뜨릴 계획부터 세워볼까? 이상한 동맹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것이었다. 그날은 학교 일정이 끝난 뒤 현우와 함께 카페에서 만났다. 조용한 구석자리 창밖에는 청담동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지만 내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제 거의 다 찾았어. 현우가 노트북을 돌려 나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파일과 이메일 내역이 떠 있었다. 이게 뭐야? 지혜가 몰래 처리한 장부야. 아버지 몰래 회사 자금을 이용한 기록이 있어. 아직 확실한 증거는 부족하지만 이걸 제대로 엮으면 충분히 문제가 될 거야. 나는 파일을 유심히 살펴봤다. 지혜는 아버지의 신뢰를 이용해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 이걸 제대로 터뜨리면 그녀의 입지는 크게 흔들릴 것이다. 더 필요한 게 있어? 현우가 물었다. 좀 더 확실한 게 필요해. 이걸로도 충분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야 해. 그럼 회사 내부에서 직접 뭔가를 빼내야겠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 자료를 정리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보낸 사람 없음. 나는 화면을 열어봤다.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조심해.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어.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다. 늦은 밤, 거리는 한산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어딘가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걸음을 빨리 했다. 그런데 뒤쪽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순간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다. 한 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나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옆으로 몸을 날렸다. 차가 스치는 순간 도로 바닥에 굴렀다. 팔꿈치와 무릎이 바닥에 쓸리며 강한 통증이 밀려왔다. 숨을 헐떡이며 몸을 일으켰다.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사라졌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지혜가 서 있었다. 지혜는 천천히 걸어왔다. 운이 좋았네. 지안. 나는 이를 악물고 그녀를 노려봤다. 너였어.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무슨 소리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너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 난 그냥 내가 이제 그만두길 바라는 것뿐이야.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지혜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안, 넌 항상 착각하고 있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겁이 나서 날 죽이려는 거겠지? 그 순간 지혜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다. 웃기지 마. 내가 너 따위한테 겁을 낼 리가.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온몸이 쑤셨지만 지혜 앞에서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뭔 줄 알아? 나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 지혜는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키식 웃었다. 좋아, 지안. 그렇다면 끝까지 가보자고.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싸움 물러설 수 없다. 이제는 나도 제대로 반격할 때다.